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9일 밤 9시 46분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 북한의 런던 주재 대사관 공사죠. 태영호 전 공사가 매주 북한 동향을 분석해서 태영호의 남북 동행 포럼 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이 기사는 어떤 언론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심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최고급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엘리트의 분석이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일주일 동안 북한 동향을 분석해 보니까 이 태영호 씨는 김정은이 문재인 트럼프 회담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그 회담에 별로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대를 걸었다면은 가기 전에 우선 문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합의나 부탁을 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지금은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른 집안 단속, 내부 어떤 노선 정리가 더 급하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자신의 카드를 다 내보였다. 그리고 약점을 보였다. 그 약점이 뭐냐? 역시 대북 경제 제재가 아프다 하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김정은이가 실수했다고 우리는 봤는데 태영호 공사의 분석으로도 김정은도 그것을 실수로 인정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닥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첫째로 김정은이 올해 상반기에는 미북 남북 사이의 현 교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이 줄곧 주장한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주 김정은은 현지 지도를 하면서 삼지연 건설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2020년 10월 10일까지 그리고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는 원래 계획보다 6개월 늦추어 다음해 즉 내년 4월 15일까지 완공하라고 속도 조절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좌우명처럼 여기는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제일 중요한 계획의 완공 시기를 늦추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왜 이례적이냐 하면은 오는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로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자력 경생의 구호를 전면에 들고 나가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북한 주민들하고 토의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제재가 장기화되니까 이제는 시간적으로 쫓길 필요 없이 느긋하게 공사를 하면서 참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제는 참을 때다 하는 암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 언론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와 같은 남북, 미북 합의 이행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 하노이 회담을 총화하는 회의에서 하노이 회담 전에 북한이 남북 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개성공항선 재개 등 제재 해제에 너무 집착을 보인 것이 오히려 미국의 약점으로 잡혔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북한이 한국을 압박해가지고 개성공단 열어라,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고 하니까 미국은 딱 보니까 이게 제재가 먹히고 있고 무엇보다도 돈줄을 다시 열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간파를 해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뭐 4.27, 6.12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뭘 기대하는 것 같처럼 남한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기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다고 태영호공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북 제재가 장기화 됐을 때 어느 정도 버티느냐인데 태영호공사는 올해 1월에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올해의 무상 경제 지원은 이제 받아내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 하반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초점이 뭐냐면 4월 11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김정은이가 무슨 폭탄 선언을 할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폭탄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 별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북한은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그리고 한국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행, 제재 완화는 단계적으로 한다. 미국은 포괄적 합의를 하고 단번에 이행을 한다. 이렇게 여러 세 갈래로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이 나서가지고 뭘 제안하기도 힘들고 그냥 기다려보자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내놓은 영변 핵시설과 다른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라는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단계적 해법을 제안해 놓은 것을 다시 물릴 수도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물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강하게 나오기도 힘든 이런 상태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소강 상태로 간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남북, 미북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김정은이가 대화를 한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대화하도록 해가지고 한국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를 전해주는 그런 노력을 했을 터인데 이번에 그걸 하지 않는 걸로 봐가지고는 북한이 원하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관계를 회복을 해가지고 한국이 즉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김정은을 설득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태영호 공사의 지난 일주간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 이야기대로라면 지금 당장 미북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가 열리기는 어렵다. 시간이 소강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구상에도 차질이 있다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바꾸고 이른바 보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김정은과 이른바 민족 공조를 해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개헌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올해 안에 남북 간에 또 무슨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즉 김정은이가 한국을 방문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쇼를 벌려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미북 사이에 큰 돌파구가 생길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되면은 당장 문재인 정권은 총선 전략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 이 시기에 김연철 같은 사람을 내세웠지만은
북한이 김연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큰 틀에서 보니까. 그렇다면은 문재인의 장기 집권 전략, 뭐 집권을 20년 할지 100년 할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기에도 큰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은 남북 관계에 너무나 많은 걸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길이 막히면은 국내에서도 길이 막힌다. 동문서답이라는 말을 동쪽에 문이 막히면 서쪽이 답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북쪽 길이 막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게 된다. 이런 것으로 태영호 공사의 분석을 원용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